안녕하세요. 최항수의 팩트체크입니다. 오늘은 상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상가 중에서도 우리가 상가 같은 경우에 얼마에 사야 될지 또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에 대해서 가격이 얼마일지 이런 생각들 한번 많이 해보실 텐데요. 우리가 보통 5억 원짜리 상가다 그러면은 5억 원의 매물을 내놓는다. 그런데 만약에 5억에 내놓은 매물을 가지고 만약에 5억에 사실 분이 있다. 매수자가 있다라면 그러면 이제 상가의 매매 가격은 5억 원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좀 약간 비싸니까 한 2천만 원 정도만 좀 깎아주세요라고 하면 아마 매매 가격은 4억 8천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상가에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가격선에서 매칭이 되는 그러한 어떤 나름대로의 뭉뚱그려진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이 그동안 존재했었는데 요즘에 상가를 사고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식의 예전에 파는 금액, 사는 금액을 정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사고 파는 것들이 정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한편으로 본다면 내가 상가에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 입장에서도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상가를 얼마에 팔아야 될지 또는 내가 상가를 구매하고자 하는 매수자 입장에서도 이 상가를 과연 얼마 주고 사야 되는 상가인지 혹시 내가 비싸게 주고 사는 건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에 의해서 상가의 매매 가격 같은 것들 파는 분들도 사는 분들도 참고를 해서 아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이 방법에 의해서 상가의 매도 매수 가격이 정말 칼같이 결정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상가의 매매 가격 또는 내가 매도해야 되는 가격, 팔아야 되는 가격, 사야 되는 가격들에 대한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상가의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는 물론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담보가치라든가 이런 담보평가를 위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말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가지면 그렇게 큰 오차 없이 상가에 내가 팔아야 되는 금액 또는 사야 되는 금액 같은 것들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러한 내용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상가의 가격이 얼마에 팔아야 될지 얼마에 사야 될지 알고 싶다면 먼저 상가의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도 다 좋은 내용들, 주변에 있는 사항들, 또 그 지역의 발전 가치 이런 것들도 좋지만 먼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은 첫 번째, 보증금을 알아야 됩니다. 보증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월세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지막 세 번째는 해당 지역의 상가 투자 수익률 이 세 가지를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증금하고 월세 같은 경우에야 계약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또 실제 내가 살려고 한다면 거기 보증금 얼마에 얼마 받습니까? 또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상가를 매도하고자 할 때는 내가 지금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받고 있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해당 지역의 상가 투자 수익률 이런 것들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이것이 완전히 초정밀 완전히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대강의 어떤 평균을 내면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어떻게 쓰냐면 먼저 그 상가가 있는 지역 근처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보면 내가 매수자 입장이라면 살 것처럼 또 매도자 입장이라면 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중개사님들한테. 소장님, 이 동네는 보통 상가 같은 거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한다 또는 내가 판다라고 했을 때 이 동네 보통 상가 투자 수익률이 보통 얼마나 돼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그 지역의 중개사님들은 알고 있어요. 이 지역은 상가 투자 수익률 옛날에는 한 6% 정도 나왔는데 요즘에는 금리가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6% 정도는 안 나오고 요즘에는 한 5%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 동네는 서울에 있는 어떤 그런 지역들보다는 상가 가격이 비싸진 않지만 그래도 한 6% 정도 나온다는 둥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의할 거는 한 군데만 물어보면 안 되고요. 한 군데 물어봐서는 그 얘기가 틀릴 수도 있고 잘못 알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군데 물어보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어떤 데는 한 5.4% 얘기했는데 어떤 데는 한 5% 얘기한다 그러면 물론 합쳐서 산술 평균에서 평균을 낼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약간의 또 편차가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3군데 정도 물어본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은 어떤 중개사무소에서는 이 동네는 보통 상가 투자하면 투자 금액 대기 5% 나옵니다. 어떤 중개사님한테 물어본다면 6% 나옵니다. 근데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5% 나온다. 그러면 5% 정도가 대강의 이 지역의 상가 투자 수익률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지역에 해당 지역에 그 상가가 있는 해당 지역의 상가 투자 수익률을 꼭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해당 지역의 상가 투자 수익률은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서울 전체 평균 상가 투자 수익률이 다를 거고요.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에 있는 상가 투자 수익률 또는 강북권에 있는 상가 투자 수익률, 그다음에 서울 아닌 서울 외곽의 수도권 지역의 성남이라든가 고양시라든가 뭐 인천시라든가 부천시라든가 시흥이라든가 남양주시라든가 이런 지역의 상가 투자 수익률이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권역 내에 있다 하더라도 그 같은 권역 내에 있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상권에 따라서 약간씩의 상가 투자 수익률이 다른데 이것이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이걸 제가 정확하게 계측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대강의 3군데 정도 물어보면 이 지역에 내가 상가를 샀을 때 또는 내가 상가를 가지고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대강의 상가 투자 평균 수익률 정도는 3군데 정도를 평균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그래서 자 먼저 보증금, 월세, 해당 지역의 상가 투자 수익률 이 3가지가 나왔으면 이 지역의 상가에 내가 가지고 있다면 얼마에 팔아야 될지 내가 투자를 예정이다 그러면 얼마에 사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예전에는 상가를 매도인이 파는 가격하고 상가에 대한 어떤 매매 가격이 거의 일치했었다. 매도자 우위 중심이었다. 이런 시절이 있었더랬어요. 근데 지금은 최근에는 어떤 상가에 대한 수익률을 이런 것들을 계산하거나 상가의 가격을 결정할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보증금, 월세, 그리고 해당 지역의 상가 투자 수익률 이 3가지의 기초적인 데이터로 뭔가 계산을 하는 방식인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최근에 이 방식을 가지고 팔 사람도 이 금액에 팔고 살 사람도 이 금액에 팔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수익환원법은 보통 금융 쪽에서는요 보통 R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 자본, 투자 수익률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여기서 금융권에서 얘기하는 IRR 같은 경우보다는 조금 다른 것이 금융권에서는 받는 어떤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거에 따른 어떤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분명히 계산을 해서 IRR 계산할 텐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아주 부동산에 고유한 간편한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을 이렇게 상가의 매매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뭐다? 수익 환원법이다 라고 기억하시고요. 다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의 이제 추정 사례를 한번 볼 건데요. 먼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보증금, 월세,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의 상가 투자 수익률 3가지 알면 상가의 매매 가격을 정확하게 진실한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5천만 원이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보증금 5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월세 200만 원. 이 보증금하고 월세 같은 거는 아마 거의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는 분들 아니면은 또 매수할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건 알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근 지역에 3군데 이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다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해당 지역의 평균 상가 수익률 3군데 정도 물어봤더니 평균 이 동네는 상가 투자하면 보통 5% 정도 나오는 지역이에요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 3가지 데이터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상가의 매매 가격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월세가 200만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월세 200만 원에다가 곱하기 12를 하는 거예요. 왜 12를 하냐면 이거는 월 임대료는 200이지만 연 임대 수익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연 임대료는 200만 원 곱하기 12를 하면 약 2,4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2,400만 원. 그리고
이런 2,400만 원이나 연 임대가 나왔으면 연 임대료에다가 아까 세 군데 정도 물어봤던 해당 지역의 평균 상가 투자 수익률이 있었죠? 그 평균 상가 투자 수익률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2,400만 원 계산기에다가 입력하시고 거기다가 나누기 한 다음에 나누기 0.05는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2,400만 원 나누기 한 다음에 5 누른 다음에 퍼센트 키를 누르면 아하 이게 현재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것만 나온 것으로 상가 가격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보증금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보증금이라는 것은 결국엔 내가 매매 금액 안에는 들어있지만 나중에 상가를 사고 나면 그 보증 금액은 내가 다시 되돌려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순수하게 투자하는 금액에서는 빼야 되거든요. 다만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이러한 상가의 매매 가치라든가 매각 가치 또는 매수 가치를 판단하고 상가의 진짜 찐 가격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 방식을 쓰긴 하는데 대출을 실제로 내가 받아서 내 상가를 매입을 한다 또는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와중에 실제 내가 대출을 쓰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이 대출 금액은 없다라고 생각해야만 실제 진솔한 상가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내가 대출을 받는 대출 이자와 해당 지역의 상가 투자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대출 이자가 해당 지역의 상가 투자 수익률보다 낮기만 하면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무조건 실제로 내가 들어가는 돈에 대한 수익률 자체가 무조건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대출 이자가 상가 투자 수익률보다 낮기만 하다면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투입 금액은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물론 대출 이자가 늘어나긴 하겠지만 내가 받는 월세 수입을 이제 비교를 하면 무조건 상가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뭔가 거짓말이 많고 또 이거에 대해서 거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출은 없다라고 판단하시고 계산을 해야만 순수한 상가의 매각 가치 또는 매수 가치 같은 것들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연임대 수익률 임대료 2,400만 원에다가 0.05 또는 5%로 나눠준 다음에 보증금을 더하는 게 추정 매매 가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런 추정 매매 가격이 나오면 계산식을 따져보면 200만 원 곱하기 12, 2,400, 0.05 더하기 보증금 5천만 원이라 했으니까 5천만 원 더하면 이 상가의 실제 추정 매매 가격은 5억 3천만 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계산한 게 내가 살려고 한 사람이다. 근데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5억 3천 정도 되는 상가다. 그런데 상가 매물이 5억 5천 정도 나와 있다. 그러면 요거는 실제 이 상가의 가치는 5억 3천만 원짜리지만 2천만 원 정도가 프리미엄이 붙어서 실제 매매 시장에 나와 있거나 깎아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물론 안 깎아준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뭐 발전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뭐 내가 마음에 드는 상가다라고 하면 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실제 매매 가치가 5억 3천만 원으로 계산했는데 나와 있는 상가의 매물이 5억 1천에 나와 있다. 그러면 아하, 약 2천만 원 정도의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나 보다. 나로서는 상당히 괜찮구나. 한번 바로 사볼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또 매도자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를 빠르게 회전시키기 위해서, 유동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금액을 약간 디스카운트 된 상태에서 내놨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일반적으로 내가 매수자 입장에서 말이죠, 내가 이 상가를 구입을 했을 때요, 5억 3천 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산 거잖아요. 그런데 이 5억 3천이라는 상가 매수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을 만약에 내가 보유한 상태에서 재매각할 때, 다시 되팔 때 이 금액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제일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1번, 먼저 보증금을 또 올리면, 보증금을 인상을 하면 요 금액이 올라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 받았던 보증금을 플러스 2천만 원을 더 받는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보증 금액은 결국에는 요거는 이제 7천이 되죠. 그럼 7천이 되면 실제 이 공식대로 한다면 요 금액은 5억 3천에서 얼마가 됩니까? 5억 5천만 원이 되겠죠.
예, 그쵸? 그러면 이제 내가 5억 3천 주고 샀는데 내가 나의 보증금을 올려받는, 야, 이건 보증금 올려받는 건 이거 좀 약간 나쁜데. 어쨌든 올려받으면 내가 5억 3천 주고 산 상가가 2천만 원의 가격 증가 효과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방법이 있고요.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 보증금은 그대로 놔둔 채로요, 월세를 올린다. 자, 월세를 올리면 어떻게 되죠? 월세를 만약에 200만 원 받던, 월세 받던 거를 250만 원으로 올려받는다라고 하면 250만 원 곱하기 12를 하면 이 금액은 뭘로 바뀝니까? 요거는 3천으로 바뀌죠. 아까는 2,400이었죠. 근데 이건 3천으로 바뀐다. 3천인데 해당 지역의 상가 투자 수익률 그대로 5%다. 0.05다라고 한다면 3천만 원 나누기 0.05 하면 6억. 에다가 보증금 변동 없다고 가정하면 5천만 원 더해주면 이 금액은 6억 5천만 원이 되죠. 어떻게 따진다면 월세를 올리는 것이 보증금 조금 올리는 것보다 월세 올리는 게 실제로 상가의 재매각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말이죠. 한 2년 전에 상가를 사러 갔는데 실제로 5억 3천에 상가를 매물이 나와 있더래요. 1층이기도 하고 아주 번화하거나 이런 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동네 상권으로서는 괜찮고 1층이고 또 코너 자리고 해서 5억 3천 주고 이 상가를 매수를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한 1,000만 원만 깎아줘, 2,000만 원만 깎아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응하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약간 이분도 약간 성격이 걸걸하신 분이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야 500만 원만 마지막에 깎아줘, 그럼 300만 원만 깎아줘. 왔다 갔다 차비도 쓰게. 차비 치고는 좀 많은 편이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얘기했더니 그 양반이, 매도인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깎아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에이 열받아. 에이 엎어버려. 그냥 나 싫어. 안 사. 너 같은 놈한테, 너 같은 새끼한테 너는 난 상가 절대 안 사. 그래서 엎어버렸는데 그 뒤로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저한테 묻기를 작년에 그때 살려고 했던 상가 얘기 들었잖아. 예, 그렇죠, 형님. 그 상가 그냥 살 걸 그랬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좀 약간 치사하고 더럽긴 했는데, 안 깎아줘서 약간 열받아서 그런데, 왔다 갔다 지나가다 보니까 그 상가가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냥 작년에 살 걸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올해 다시 한번 그 지역에 가서 그런 비슷한 상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오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세상에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가요? 그랬더니 작년에 내가 살려고 했던 그 상가 있잖아. 예. 그때 5억 3천 주고 살려고 했던 수익률 5% 정도 되고 월세 한 200만 원 나오고 보증금 한 5천만 원 되는 그 상가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근데 그 상가가 말이야. 세상에 1년 만에 6억 5천으로 5억 3천짜리가 1억 2천이나 올라 있는 거야. 에? 아니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들이 다 있어? 이런 사기꾼 놈 같은 새끼들 같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이상하다. 그럼 보증금은 올랐나요? 안 올랐다니까. 5천만 원 그대로야. 월세는요 200만 원 그대로야. 근데 가격만 1억 2천 올랐다니까. 이런 썩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요, 제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그래서 막 전화를 했어요. 인근에 있는, 내가 직접 가는 것도 있지만, 급하면, 인근에 있는 상가 매물 나와 있는, 그 동네에 나와 있는, 매물내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이 지역의 상가 투자 수익률 얼마 정도 됩니까? 딱 물어봤더니, 작년에는 5%였는데, 최근에 이게 4%로 다운이 됐다는 거예요. 예.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월세라든가 보증금은 전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이 상가 투자 수익률이 다운이 되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요 분모에 있는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금액이 5억 3천에서 6억 5천으로 올라가는 게 맞죠. 약간 이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산식으로는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꽤 많이 있느냐? 요즘 다 그래요. 실제 보증금이라든가 월세 같은 것들이 떨어지지도 않았까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상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투자 수익률이 해당 지역의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즉 나누는 숫자가 작아지면서 값이 즉 상가의 매각 가치가 올라가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아하실지도 모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현상은 그래요. 근데 요즘 보면 상가에 공실도 많고 이렇게 장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경기 상황도 안 좋고 한데 상가 가격이 올라갔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상가가 월세하고 보증금은 그대로인데요. 요게 떨어지면 당연히
요 금액은 올라가는 이런 공식은 맞잖아요. 여기까지. 공식에 의하면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가에 공실이 많아도요. 상가를 가지고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은요. 요 금액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요 금액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뭐예요? 들어올 사람이 없죠?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공실이 나죠? 근데 공실이 나면 월세를 못 받잖아요. 그럼 내가 손해잖아요. 상가 주인들 손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유지했던 상가의 월세 같은 걸 잘 안 떨어뜨려요. 보증금은 약간 깎아주는 한이 있더라도. 왜 그러냐면 그걸 깎아주면 요걸 깎아주면 요 금액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깎아주지 않고 공실이 나더라도 그대로 놓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요게 올라가는 건데 요거는 사실은 요 밑에 있는 이 상가투자 수익률은요. 사실은 어떤 거 갖고 연동되어 있냐면 예금금리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요. 금리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금금리가 떨어지면 얘도 떨어지고 예금금리가 오르면 얘도 같이 오르는 경향인데 요즘 예금금리 어떻습니까? 많이 떨어졌죠? 실제로 앞으로의 어떤 그 금리상, 뭐 기준금리에 따른 어떤 그런 것들, 거기에 따른 예금금리 같은 것도 떨어진다면 사실은 상가 투자 수익률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서울에도요, 예전에는 상가 사면요, 6%, 7% 나왔는데 요즘에 서울에 6%, 7% 나오는 상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강남권역 같은 경우는 상가 투자 수익률이 거의 4% 초반대라든가 3% 중반대까지 거의 떨어졌을 정도로. 근데 이거 왜 떨어졌냐? 역시 예금 이자가 떨어지면서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걸 무슨 현상이라고 얘기하냐면 금리가 떨어지면 특히 대출금리 말고 예금금리가 떨어지면 내가 돈이 있는 사람이 은행에 예금했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떨어지면 뭔가 대체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는데 만약에 예금보다는 약간 리스크가 있지만 어쨌든 리스크 있는 상태에서 예금보다는 덜 안전하지만 금리보다 좀 많이 주는 상품을 찾는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상가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상가를 그래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 사실이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 내용들을 그대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만일에 해당 지역의 월세는 그대로인데 만일에 그 지역에 해당 지역에 상가 수익률이 4% 하락한다. 이 상가 수익률이 하락하는 거 어떤 원인이 가장 크다고 그랬죠? 자본환원율이 떨어지는 어떤 대출 이자가 아닌 예금 이자가 떨어짐에 따라서 내가 운영하는 수익률이 떨어지면 자꾸 상가, 예전에는 6%만 줘도 내가 상가 투자했는데 지금은 4% 줘도 상가 투자한다. 왜? 예전에는 상가 투자할 때 6% 줬던 시절에는 은행에 예금하면 예금 금리를 갖다가 3% 4% 줬는데 요즘엔 1%도 안 준다. 이렇게 한다면 대체 투자 수요 기준으로 해서 자본 환율이 떨어지면서 상가 쪽에 소위 말하는 기대 이익률도 떨어지면서 실제 매매 가격이 오르는 현상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그런 건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떨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월세도 같이 떨어지면 얘도 같이 추정 매매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실이 나도 이것을 갖다가 떨어뜨리지 않고 월세를 안 받다 하더라도 뭐 들어올 사람 들어오는 거지 뭐 배짱 좋게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들어오면서 요것이 변동이 되지만 않는다면 요 부분이 떨어짐에 따라 계속 요 추정 매매 가격은 오르는 현상들이 계속 그동안 있어 왔는데 이 부분들이 약간만 경기가 좋아지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아무리 기대 이익률이 떨어지고 자본환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요 부분이 확실하게 확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추정 매매 가격도 같이 폭락하거나 떨어질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임대하는 월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락하지 않거나 하락한다 하더라도 자본환원율이 떨어지는 그러한 것들보다 덜 하락한다면 매매 가격을 올리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정리를 한다면 이런 거죠. 투자 수익률 하락은 할인율 하락 또는 자본환원율 하락은 상가 보유자 입장에서는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러한 자본 가격 상승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 시기에 매수자 입장에선 동일한 월세 소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작년에 사지 않았다. 그런데 봤더니 나중에 살려고 봤더니 자본환원율이 떨어진다. 예금 금리가 떨어짐에 따라서 실제로 매매 금액을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다. 실제로 보면 공실률은 굉장히 늘었는데 상가의 매매 가격은 사실 점점 점진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시장의 현실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어쨌든 이 방식으로 어쨌든 내가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에 팔아야 될지, 상가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에 사야 될지는 이 방식대로 한번 계산해 보시면 거의 틀림없는, 내가 손해 안 보고 파는, 손해 안 보고 사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비록 절대적인 것들은 아니지만 실제 상가의 매매 시장에선 꽤 잘 통용되고 있는 룰이긴 하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상가에 대한 찐 가격, 제대로 된 매매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또 내가 얼마 주고 사야 될지, 얼마 주고 팔아야 될지 하는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항수의 팩트 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